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새로 오신 선생님의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어요? 저는 연세 삼성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구라고 하고요. 이선아 원장님이랑은 같은 학교 20년 지기 이제 친구입니다. 정신건강 매거진에 참가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도와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식이장애인데요. 식이장애는 거식증, 또 폭식증, 과식증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은 거식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거식증 환자들 간혹 좀 보시지 않으셨었나요? 아주 흔한 질환은 아니긴 한데요. 어떠셨었나요? 요즘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죠. 프로아나족이라고. 프로아나 거식증이 이제 아노렉시아 너보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그 아노 그걸 이제 따와서 프로아나족. 그래서 10대 청소년들 중에서 굉장히 이 거식증적인 행동들을 숭배하거나 따라하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거식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흔한 병은 아니지만 하지만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병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연예인이나 이제 모델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청소년기에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너무나 이제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절대 말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식증은 어떤 자기 외모에 대해서 왜곡된 인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 평가를 자기 체중이나 외모에 대해서 자기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게 특징적인데 제가 본 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요. 5에서 20%까지 된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거식증이 있으면 우울증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고 또 저체중이 되게 되면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체온증이 와서 정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구 선생님께서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정도냐면 내가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너무 왜곡돼 있어서 심각한 경우는 입원을 하셨는데도 아예 거부를 하셔서 관을 통해서 이 식사를 제공해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BMI라고 하는데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15 정도 이하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30% 이하로 정상 체중보다 너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입원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아마 거식증인 환자분들이 이 방송을 잘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식증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런 자신의 체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병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거식증 환자분들은 거의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뚱뚱하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그닥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해서 병원을 데려가게 해서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들이 스스로 병원에 오는 경우는 사실 극히 굉장히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치료를 권하거나 또 가족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 심각한 저체중이 있을 때 우선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같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체중 증가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절식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되게 식이장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치심이 있거든요. 극단적인 절식이나 혹은 이제 먹었을 때 구토하거나 약을 먹어서 이렇게 다 밑으로 쏟아내는 그런 행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 자체에 굉장히 큰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가족들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밤에 안 자고 혼자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거나 뭔가 일을 보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사인이 될 수가 있고 이 신경성 식욕부진증인 분들이 대개는 식이를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지만 계속 참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폭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남들 안 보고 있을 때 잘 때 가족들 몰래 자고 있을 때 막 엄청나게 먹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운동을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운동을 막 미친 듯이 해서 다 이제 칼로리를 소모해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신경성 식욕부진증, 거식증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까발리면 안 돼. 너무 수치심이 크기 때문에 진짜 개인적으로 조용히 조언을 해주시고 치료를 권유를 하셔야지 오픈을 디스클로저를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더 부정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식증 환자들은 체중이 느는 것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체중이 늘까봐 계속 운동을 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면 토한다거나 그러면 밀식도 역류가 생기게 되고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특히 위산이 넘어오기 때문에 치아가 녹아요. 좀 이게 녹아서 뾰족뾰족한 그런 이빨의 모양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손을 놓고 토하잖아요. 그 위산이 여기 닿아서 이제 러셀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 구토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침샘이 부어요. 그래서 얼굴 모양이 좀 사각형이 돼요. 되게 거식증 환자분들은 남자 여자 비율이 10대 1쯤 되고요. 주로 이제 모델이나 뭐 연예인 또 남에게 보여지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제일 많은 건 아마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것도 좀 있어요. 성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없고요. 또 되게 특이한 건 음식을 안 먹는데 음식을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만큼 식욕이 있는 분이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 3분의 2 이상은 같이 동반되고 또 불안장애 증상들도 많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식증이 왜 생기는 걸까요? 혹시 뭐 원인이 뭐가 될지. 이게 분명히 사춘기 때 호발하는 질병이고 어떻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에서 영향을 받은 게 분명히 있고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거식증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게 기인이 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로부터 양육도 이 문제가 있지만 구강기라고 하는 한 살 전후의 요 시기 때부터 먹을 거에 대한 통제를 부모가 가하는데 너무 과하게 먹으라고 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이 때부터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해지면서 요거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항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해서 거식증이 생겼다고 하는 이론도 있기도 합니다. 또 뭐 생물학적으로는 중독이랑 비슷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쉽게 좀 불안해진다거나 이런 기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중독적인 성향, 완벽주의적인 성향 이런 성격적인 특징들, 생물학적인 특징들, 뇌의 이제 특정 부위가 과활성화되는 그런 요인들도 있어서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이 그렇지만 심리적인 요인, 이제 사회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이런 요인들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뭐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신경성 식욕부진증, 거식증은 입원 치료를 많이 권유를 드려요. 이미 이제 병원에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까 이제 기준점을 저희가 BMI 17로 잡았지만 재보면 뭐 15 막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이성구 선생님께서 죽을 수 있는 병이다. 실제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병이고요. 이 병은 위험합니다. 못 먹어서 생물학적으로 죽을 수 있고 혹은 정신과적으로 심각해져서 자살로 죽을 수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입원 치료를 굉장히 좀 많이 권유드리는 편이고 입원 치료를 통해서 일단 안전을 확보하고 식사를 지켜볼 수 있는 환경으로 일단 빨리 들어가시도록 이렇게 권유를 좀 드리는 편인데 입원 치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원 치료하셨을 때 행동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일어나시면 체중을 반드시 재고 하루에 들어가는 양과 또 나오는 양을 꼭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반드시 권하고 입원해서 이런 행동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거식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컨텐츠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